네, 안녕하세요. 채권법 강의 마저 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친족 산속법까지 다 해야 민법을 띱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이제 겨울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영하로 내려가죠. 오리털 패딩 필수입니다. 선생님은 데상트 좋아해. 데상트하고 아디다스 좋아하는데 개취로 데상트가 좀 디자인이 간지가 나더라고.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민법 마저 하겠습니다. 진도를 많이 나갔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민법 총론 마저 해야 되죠. 민법 총론. 책임재산의 보전. 책임재산의 보전. 잘 안 볼 거예요, 이게. 책임재산의 보전하고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채권양도 채무인수. 지금 남은 거 채권 총론을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채권의 소멸 들어가겠습니다. 책임재산의 보전이 무슨 말이냐? 응? 선생님 책 안 보고 합니다. 머릿속에 다 있어요, 선생님. 천재가 아니야. 반복학습, 키워드를 통한 반복학습만 가능하죠. 각도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책임재산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응? 책임재산이란 말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책임재산은 우리가 크게 법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눕니다. 응? 실체법은 우리 민법을 말해요. 권리 의무를 규정짓는 것을 실체법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절차법은 소송법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이 되겠죠. 또는 집행에 관한 거니까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강제집행, 책임재산. 우리가 돈을 안 갚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예금 채권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재산이 채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걸 실체법에서는 책임재산이란 말을 쓰고 법률에는 규정이 없어요. 책임재산이란 말. 학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절차법에서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들어갑니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뭔 말이냐? 말 그대로 다수, 2명 이상, 2인 이상이 채권자가 2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2인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채권의 종류에는 불가분 채권, 분할 채권, 연대 채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불가분 채무, 분할 채무, 연대 채무, 보증 채무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는 빨간 줄 잘 안 치죠, 선생님이. 연대 채무와 보증 채무가 실생활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어떨 때 쓰이냐? 우리 돈을 안 갚을 때 너 엄마, 아버지 또는 형제, 자매, 친구 연대를 세워라 또는 보증을 세워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때 연대 채무, 보증 채무입니다. 자, 연대 채무와 보증 채무의 차이점만 알면 게임 끝입니다. 연대 채무는 2인 이상 둘 다 공통점이 뭐다? 2인 이상의 채무자가 생긴다는 거죠. 계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적용합니다. 뭔 뜻이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생활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민법에서는 계약을 사적, 개인 간에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103조라는 거 우리 민법 총칙에서 다뤘죠. 103조의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 빼고는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공통점은 뭐다? 2명 이상의 채무자가 발생한다. 연대채무는 뭐다? 똑같은 채무를 동등하게 전부, 이게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연대채무에서는 중요한 게 2인 채무자 둘 다 전부 책임을 집니다. 분할 채무 같은 경우는 나눠죠. 분할 말 그대로 나누어서 지는데 연대는 전부를 진다.
보증도 마찬가지 전부를 집니다. 공통점. 차이점은 뭐냐? 연대채무는 채권자가 아무한테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증채무는 보증채무의 보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지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부릅니다.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가 없어요.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 없고 주채무자라 그래요. 주채무자. 원래 책임지는 사람을 주채무자라 그래.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를 하고 그 사람이 갚지 않으면 그 다음에서야 보증인에게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충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부종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종성.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것을 부종성이라 합니다. 자, 공통점 다시 정리합니다. 연대채무, 보증채무의 공통점마다 2인 이상의 다수, 2인 이상의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데 연대채무는 차이점보다 연대채무는 전부 책임을 지고 보증채무는 전부 책임을 지지만 보충성과 부종성을 가진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들어갑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같이 쉽게 설명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2% 될까? 잘 모르겠어. 세보질 않았어. 채권 양도다. 우리 양도란 말 일본식 표현입니다. 양도. 이전이란 뜻입니다. 옮긴단 말이야. 권리자 바뀌겠죠? 채무 인수. 채무를 받는단 말이야. 응? 채무를 A에서 B로 받는다. 둘 다 옮겨가는 건 똑같은데 그 대상이 채권이냐 채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채무 인수를 실제 생활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의무를 넘겨받는 게 기분 좋은 일일까요? 기분 나쁜 일일까요?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실생활에는 채무 인수보다는 채권 양도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채권 양도는 A에서 B로 채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C가 채무자라고 예를 들읍시다. A가 C에게 갔던 권리를 B한테 이전하게 주는데 C한테 말도 안 하고 옮겨주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우리 민법은 A가 B로 옮겨갈 때 매우 중요합니다. 통지와 승낙이 있느냐. 이건 AND 개념이 아니고 OR입니다. 통지와 승낙이 있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효력을 결정짓는 건 아니고 효력은 있는데 통지 승낙이 없어도 효력은 있어요. 그러나 채무자인 C에게 대항할 수 있냐 이런 말을 씁니다. 대항이란 말은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에요. 순우리말로. 채권자가 A가 B한테 권리를 옮기기 전에 C한테 통지를 했느냐 또는 C가 그 사실을 승낙을 했느냐에 따라서 승낙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대항 능력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은 B는 권리자로서 행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죠. 그게 채권 양도의 통지 승낙의 효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민법은 어렵게 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니만이 필요 없고 끝났습니다. 채권 양도 채무에서 끝났어요. 자, 다수 당사의 채권 관계를 했고 책임재산 개념 설명했고 채권 양도 채무 인수까지 끝내버렸어요. 너무 쉽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부족할 거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마지막 채권 총론 마지막 들어갑니다. 채권의 소멸. 우리 채권의 소멸에서는 우리 법에서는 크게 변제와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몇 가지야 도대체. 머리 아파.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위주로 해서 나머지는 그냥 유추해서 비스무리하게 버무리면 돼. 우리 저 짜장면 짬뽕 다루듯이. 채권이 소멸된다. 채권이 소멸을 한다고 합니다. 채권의 소멸. 없어진다는 말이죠. 제일 중요한 개념이 변제입니다. 변제. 변제는 우리가 물권법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생님이? 권리를 만족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만족. 응? 권리를. 만족이란 말은 사람이 기분이 만족스러워요. 왜 만족이 아니야? 일본말로 기모찌가 아닙니다. 웃지 마세요. 학생 웃지 마. 기모찌가 그 나쁜 말 아니야. 뭐 야구 동영상이라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기분이가 좋다 할 때 기모찌 이래요.
변제는 채권이 만족을 얻어서 소멸. 만족은 언제 얻는다 해서 우리가 채권 채무비행 불이행 설명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채무의 내용에 좋든 이행을 할 때 만족을 받는다고 했죠. 그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판사님이. 그 변제가 되면은 채권이 소멸돼야죠. 응? 그럼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으니까 권리가 없어져야 되지.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죠. 끝났어. 공탁이란 게 실생활에 많이 쓰여. 공탁. 요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공탁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변제 공탁이니 멍 공탁이니 다 필요 없고, 공탁은 뭐냐면 실체법에서는 공탁이 잘 안 쓰여. 공탁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절차법 소송법에서 많이 씁니다. 어떨 때 쓰냐? 우리가 소송을 피고라고 그러죠. 원고가 싸움을 거는 사람을 원고라 그러고 싸움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거기서 피고가 그러니까 돈을 빌렸겠지. 그래서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원고를 대해서 피고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러면 그때 채무자가 이 소송을 뭐라고 해야 되나 끝내고 싶어. 네? 끝내고 싶을 때 법원에 채권자가 아니에요. 법원에 일정 금액을 법으로 규정돼 있어. 일정 금액을 공탁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소송에서 좀 힘을 절약할 수 있죠. 채권이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절차법에서 공탁은 채권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채무자 피고를 조금 돕는 편리하게 해주는 제도예요. 채권 소멸에서의 공탁은 변제 공탁이라 그래서 이게 채권이 소멸되지. 근데 실생활에서는 잘 안 쓰인다는 겁니다. 절차법, 소송법에서 민사소송에서 주로 쓰인다는 거죠. 자, 오늘까지 하고 10분 또 넘겼네. 죄송하고 카타르 월드컵 일본하고 코스타리카 깜짝 놀랐어요. 독일을 이긴 일본이 져버렸어. 코스타리카한테. 물론 선생님은 처잤어. 선생님 너무 피곤해서 몸이 안 좋아. 처자서 일어나서 하이라이트 봤더만은 1대0으로 졌네? 그 맞춘 사람 댓글 좀 달아줘요. 내 스타벅스 커피 쏩니다. 선생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자, 또 그 힘겨운 월요일 시작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수고하세요.